화상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 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상 강의를 더 잘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방식만 바뀌었을 뿐 사실 강의는 강의인데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중요한 건 학습자입니다. 또 학습자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강의의 기본 구조도 잘 잡아야 됩니다. 학습자들이 역시 몰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에서는 시간 운영, 소통 방식, 또 강의 자료가 달라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훨씬 효과적으로 강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면 강의의 경우에는 강사와 학습자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 잘 따라오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죠. 반대로 학습자가 지루해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면 바로 우리가 더 설명을 하거나 또 강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자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점이 대면 강의의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비대면 강의는 학습자의 반응을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강사가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더 많이 질문하고 또 눈길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나 방법을 준비해야 됩니다. 비대면 강의에서는 그래서 친밀감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학습자가 혼자 화면을 보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무표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주연님, 지영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이름을 부르거나 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네요 라면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대화를 주는 느낌을 주면 좋고요. 또 비대면 강의의 장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다양한 툴을 사용할 때도 그런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강의를 시작할 때는 학습자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실제 강의에서 왼쪽의 장표처럼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오디오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저렇게 띄워놓고 오디오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3점, 안 들리면 1점을 적어주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의 채팅 참여를 유도하면서 또 오디오 상태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제 얼굴과 말풍선이 있는 장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조금 더 친근함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요. 시작에서 모니터가 아닌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 차이가 생각보다 매우 크거든요. 강사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야기해야 학습자들이 나를 보면서 말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가지 질문을 더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오전에 강의할 때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라고 가볍게 여쭤보곤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요. 답하기 쉬운 단답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들이 이때 생각보다 답변이 천천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와, 미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고 반응하면서 기다려주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학습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참여를 독려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진님, 주연님 혹시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채팅창에 답변 적어주세요 라고 이때 한 분만 언급하지 마시고요. 여러 명을 연달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참여가 저조하다. 그래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당황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참여가 너무 저조한데요. 다들 답변 안 주실 건가요? 이렇게 몰아세우거나 평가하는 말투는 꼭 피해야 되는데요. 대신 이른 아침이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천천히 호흡을 또 가다듬고 학습자들도 차츰 채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답변을 주관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참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석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이 화면은 제가 실제 강의에서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강의라면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후에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몇 점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주석으로 0점에서 10점 사이에 자신의 점수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유도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점수에 대한 예시를 함께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설득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10점, 반대로 싫은 소리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5점 미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주석을 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석 기능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석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석 사용 방법 설명을 화면에 지금 예시처럼 띄워놓는데요.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학습자들도 있기 때문에요. 강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먼저 주석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되신 분들은 화면에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라면서 분위기를 풀어주고 또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그때는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 보시면요. 이주연 강사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씩 안내해 주시면서 빨리 하신 분, 늦게 하시는 분, 양쪽 학습자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 강의에서 본격적인 강의 슬라이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의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가끔 왼쪽처럼 한 슬라이드에 모든 강의 내용을 다 담아 보여주시면서 화면의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학습자의 눈이 우리가 말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슬라이드 중간을 읽고 있을 때 학습자들은 이미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강의 내용에 대한 집중도와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시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설명하는 부분만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또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라인 툴을 활용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패들렛과 슬라이도인데요. 패들렛은 공간 표시나 댓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도는요. 퀴즈나 복수응답이 필요할 때 유용하고 또 키워드 중심의 답변을 받을 때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학습자들이 많이 적어준 답변일수록 화면에 큰 글씨로 나타나서 시각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좀 이끌어내야 될 때는 그냥 적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전 차수 동료들이 작성한 실제 결과물이 있다면 그중에 괜찮은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원본 그대로 보여줍니다. 학습자들이 보여준 예시에 맞춰서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하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잘된 예시를 골라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보여줄 결과물이 없다면 오른쪽처럼 PPT의 대표 고민이나 이야기를 정리해서 간단히 보여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때 그냥 띡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화면에 한두 가지 사례를 선택해서 학습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게 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화면처럼 강의 고민이라면 강의 시간이 2시간인데 내가 강의할 만한 내용은 2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학습자들이 나라면 어떻지? 이입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자신의 생각을 꺼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툴을 활용하실 때는 세팅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패들렛의 경우에는 저는 화면처럼 QR코드와 강사 샘플 예시를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채팅창으로 바로 클릭해서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을 드립니다.
링크는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아이콘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클립보드로 링크 복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URL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QR코드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온라인 툴을 사용할 때 강사도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학습자들 결과물이 생각보다 늦게 올라옵니다. 이때 강사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져서 재촉하거나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작성해 볼게요. 천천히 작성해 주세요.처럼 시간을 여유 있게 안내하고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서 좀 작성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학습자들이 이제 먼저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먼저 올라온 결과물을 성의 있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라디오처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주시면 참여를 안 하려던 학습자들도 점차 참여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결과물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또 모두 소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분들의 결과물을 읽어보시고 공감하거나 뭐 댓글도 달아주세요처럼 그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늦게 올라온 결과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피드백 없이 작성만 시키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학습자들이 그러면 이거 왜 하는 거야? 참여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활동부터는 참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반드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의미를 이끌어내면서 학습자들이 이걸 참여할 필요가 있구나, 가치 있는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강의에서 환영받는 강사 행동 정리해 볼게요. 주석, 패들렛, 슬라이도 등 익명성이 보장된 활동들은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요. 또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골고루 주연님, 미진님, 소진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그룹 활동을 진행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소그룹에 가기 전에 미리 조장을 좀 정해주거나 순서를 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각 그룹을 그냥 띡 보내지 마시고 각 그룹을 돌아다니면서 어색한 분위기의 팀에는 간단한 질문이나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강사는 카메라를 끄고 입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강사가 하면 안 되는 행동 정리해 볼게요. 강사가 비대면 도구를 어색하게 조작하거나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학습자들의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은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수고요. 가끔 대면 교육에 익숙한 강사분들이 비대면이라 안 되네요.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했는데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학습자들은 비대면 교육 환경이 좋지 않구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40분에서 45분마다 쉬는 시간을 꼭 가지면서 학습자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화상 강의와 핵심 기법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화상 교육을 실현하시길 응원할게요.